네, 한 주의 마무리를 여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한상혁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지난 17년간 세계시장 1위를 수성했던 한국 디스플레이가 중국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OLED 시장을 맹추격한 건데요. 디스플레이를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주 동향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뭉친 국내 최대 규모 민간협의체가 다음 달 사업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동안 개별 완성체 배터리 업체 간 협력은 활발했지만 대규모 연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혜에 이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총재 부재 상황에서도 단행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국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 관련주 추가 상승 동력이 있을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는 이 중 두 가지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진격의 중 OLED라는 첫 번째 키워드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이 사실 쌍카페 대량 생산한다라는 장점이 있죠. 우리나라는 그건 아니었는데요. 중국이 중소형 OLED를 전폭적으로 투자한다라고 또 밝히면서 국내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OLED 시장 전망과 또 관련주 흐름은 어떤 상황인가요? 원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글로벌 넘버원은 대한민국이었죠. 그렇죠. 예,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수출 효자 상품이었는데요. 이게 2004년에 일본을 제끼고 이제 전 세계 1위에 올랐으나 최근에는 좀 후발 주자인 중국이 좀 무섭게 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중국이 한 41%를 기록을 하면서 한국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LCD 그리고 OLED가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에 들어와서 중국 기업이 이 LCD 분야에 진짜 어마어마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좀 했고요. 국내 우수한 기술 인재들 다 빼돌리기 시작을 했죠. 빼가면서 또 중국 정부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이 OLED 이쪽을 기술 개발을 좀 상용화하면서 지금도 중소형 OLED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 역시 OLED에 이제 BOE라든지 티안마 이런 기업들이 투자가 이제 공격적으로 매우 나서면서 몇 년 뒤면 한국을 또 따라오는 거 아니냐? 라는 좀 우려감이 좀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TV에 들어가는 대형 OLED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뭐 여전히 좀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장 역시도 한 2024년이면 중국 기업들이 좀 진출을 좀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OLED 시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도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뭐 생산 효율이라든지 뭐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4조 원을 들여서 이 8세대 OLED 생산 라인 증설 계획을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아직 시기와 투자 규모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투자 규모를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OLED라는 것이 스마트폰을 넘어서 이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으로 이제 확대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차량 내부에서 그런 디스플레이의 쓰임새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삼성과 LG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매우 치열한 경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쪽에 그런 추격을 뿌리치려면 결국은 기술력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지금 한 중국과의 그런 기술 격차가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그런 선전을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기업들의 선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소리 없는 전쟁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삼성전자와 LG전자 1분기 실적 공개를 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후에 계열사들의 실적이 이제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OLED를 이끌어줘야 할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OLED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네.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왜 이러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아직 사업 구조 전환이 다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쪽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매출의 대부분이 LCD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CD 패널 가격은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계속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OLED 쪽에서 돈을 번다라고 하더라도 LCD 쪽에서 돈을 계속 까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은 아마 올해 상반기 내내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LCD 사업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줄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익 증가세를 뭐 바로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뭐 지금 당장 당면한 어려움도 있죠. 그러니까 뭐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전반적인 IT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는 점도 상당히 부담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상하이의 그 공항과 이제 항만을 오가는 교통이 제한되고 있고 현재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광저우에 공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LG 디스플레이한테는 직간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조금 개선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반기가 된다라고 하면 중국에서의 그런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진정된다는 가정, 그리고 OLED TV 패널의 가동률이 좀 올라오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에 그런 OLED 패널을 채택한다는 얘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본격적으로 LG가 공급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 그제서야 이제 탄력이 더 붙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대기업이 투자를 밝혔다면 이제 중소형주 벤더가 이제 수혜를 받잖아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확대함에 이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본다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이 먼저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뭐 LX 세미콘 그리고 P&H 테크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 OLED TV 패널을 구매한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이들 종목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을 바꿔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쪽의 밸류체인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협력이 진행이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투자를 더욱더 앞당겨야 되는 유인이 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OLED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터라 사업 자체를 포기하면 모를까 투자는 안 할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측면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삼성 디스플레이 쪽의 밸류체인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게 보시다가 분할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어떠실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시세가 나왔으니까요. 지금은 삼성 관련, 삼성 밸류체인에 눈을 돌려서 AP 시스템,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해 볼까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4대 기업의 동맹. 사실 이 대기업할 때 대자는 이건 아닌데요. 이제 정말 큰 대기업들이 뭉쳤습니다. 어제였죠. 전기차 시장이 또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완성차 배터리 재활용 업체 간의 삼각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관련주의 동향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뭐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전기차 전환이 이제 해마다 가속화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코발트 이런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상승세가 좀 무섭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원가 관리는 뭐 둘째 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원자재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테슬라 등이 호주 광산의 리튬을 확보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도 나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망도 매우 중요한 터라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것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한번 사용했던 그런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 여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2, 3년만 흐른다라고 하더라도 이쪽 폐배터리 시장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자원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삼성, 현대차, LG,
SK그룹이 다음 달부터 폐배터리 사용을 위한 협의체를 좀 출범을 하는데요. 지금은 뭐 배터리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셀 업체, 그리고 소재 업체, 장비 업체 이런 업체들이 많이 언급이 되지만 향후 몇 년 안에 폐배터리 관련 밸류체인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좀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폐배터리 섹터가 정말 주도적으로 접근해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아직까지는 부담스럽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 재활용하는 기술도 있다던데 이 ESS 이건 또 뭘까요? 이것도 관련 종목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SS는 뭐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말하죠. 그러니까 배터리와 같이 이동형 뭐 배터리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이 폐배터리를 재충전해서 공급하는 걸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폐배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서 발생한 잉여 전력을 모아서 전기차 충전으로 좀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ESS 사업 분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탄소 중립과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야고요.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낮에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밤에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세기가 계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저장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ESS도 배터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들 업체들이 ESS를 만들고 있고요. 거기서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LS 일렉트릭이 이쪽 사업을 상당히 잘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변압기라든지 계량기 이런 전력기기를 잘 만드는 업체였는데요. ESS 사업도 물론 제품 자체가 폭발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설계부터 유지, 보수, 운영 이런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ESS 관련해서 딱 한 종목만 골라본다라고 하면 LS 일렉트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ESS 관련주 가운데서요. 탁 꼭 집어서 LS 일렉트릭 공략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도 잘 살펴보셔서요. 투자 판단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폐배터리 테마주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폐배터리 테마로 살펴보면 파워로직스는 어제 주가가 내림세를 보였고요. 또 반면에 하나기술은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닥에 있는 종목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 종목에 한번 탑승을 해봐야 될까요? 시장에서 언급되는 폐배터리 관련주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파워로직스, 뭐 하나기술, 그 외 뭐 영화테크, 그리고 MPC, 대기업 중에는 이제 GS건설, IS동소도 이제 폐배터리 시장을 진출한다라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다만 이들 종목의 주가 흐름은 조금씩 다르죠. 왜 그러냐면 본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 산업은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의 성장성은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지금 당장 막 매출이 크게 발생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마다 이 본업에 대한 영향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폐배터리 쪽만 본다라고 하면 상장을 좀 비상장 회사이긴 한데 상장을 준비 중인 이 성일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이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서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생산 능력도 국내 최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3분기 정도에 상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상장을 뭐 지금은 준비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상장 회사 중에는 에코프로가 좀 탑픽으로 한번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에코프로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 역시도 폐배터리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탑픽 종목을 좀 선호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폐배터리에서 수거된 소재를 따로 뭐 수요처를 찾을 필요도 없이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최고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회사 중에서는 이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에코프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성일하이테크가 올 3분기에 코스닥 시장 상장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IPO 상장하는 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 종목 성일하이테크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상장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굉장히 좋게 봐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전기차 때문에 폐배터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수소차, 전기차 함께 묶어서 보더라도 폐배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시계열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단기적인 흐름, 그러니까 1, 2년 정도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아마 전기차, 2차 전지 밸류체인이 더 시세는 많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3년 뒤, 5년 뒤를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이 2차 전지 시장 성장성을 압도할 정도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3년 뒤, 5년 뒤에는 이 폐배터리 시장과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폐배터리 종목들 기업들이 보통 건설사와 함께해서 여름철에 이렇게 또 시멘트 이런 재활용 폐재활용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까지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약간 중하반기까지? 글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워낙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은 밝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이제 워낙 초기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시점까지 모아가 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올 하반기에 상장을 예정 중인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이 회사가 아마 국내에서는 뭐 가장 뭐 선두 주자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코프로 그 정도는 아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번에 하반기에 또 상장 예정인 성일 하이테크 이 종목 확실하게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시장 동향과 특징 좀 살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한상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